동화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 북 리뷰할 책은요, 바로 내 아이가 미워질 때입니다. 제목이 확 와 닿으시나요? 현재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요, 아이가 10살 이전에 읽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아마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들의 쪽지 발행인 강금주님께서 바로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 책의 작가분은요, 조앤 패들러라는 분이신데 자녀들과의 그런 사춘기의 그 경험을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자 이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첫 추천사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의 탯줄을 잘라야 하는 제2의 출산 과정. 저는 출산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4학년 딸을 또 생각을 해보면, 곧 제2의 출산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실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 아이가 정말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강금주님이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아이에게 라고 말하는 저자의 말은 단지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라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한다. 사춘기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부모인 내가 사춘기 아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최대한 상처를 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서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볼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하고 우리 아이를 인정을 해야 한다.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달라진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얘기해 보면서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죠? 얘가 나를 우습게 보네? 이럴 때가 옵니다. 아이에게 우스운 존재로 여겨질 때. 약간 무시당할 때. 그쵸?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약간 무서워하기도 하죠. 엄마 죄송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순간 내 아이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눈빛을 쳐다보는 거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약간 저속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 충격을 받기도 할 때가 있죠. 특히 이럴 때 질 낮은 언어 폭력을 구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거나 좀 나쁜 말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때 이 저자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고 해요. 웃어 넘기자. 그 상황은 웃어 넘기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보스럽다거나 겁쟁이라고 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현재 우리 아이들은 내면의 날씨를 다스릴 줄 모르는 폭풍, 우박,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도 한번 피식 이렇게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아마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자, 전문가에서 방관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촉을 세우면서 키웠어요. 내 아이는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내 아이의 전문가는 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워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방관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의 특히 그런 신체 변화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변해요.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 변성기 왔나 봐. 이제 남자가 돼가네? 이렇게 말을 하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알아차리지도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추우니까 긴팔을 입고 나가라 이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애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신을 괴롭히고 침범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아이들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는요. 사실 우리 부모도 약간 충격으로 다가와요. 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 사실 이제 아, 아기가 아니구나. 내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놀랍기도 하지만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람 누구죠? 본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저도 이제 만나보면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진짜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내가 왜 애를 낳았나? 나는 부모 자격이 있는 건가?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데요. 이 저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였을 때 그런 부족함을 느낀 사랑과 관심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원 없이 주고 싶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 칼릴 지브라는 엄마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은 자신의 삶을 찾고 있다. 아이들은 당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당신에게서 비롯하는 게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소속되지는 않는다. 약간 중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머무를 곳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아이들의 영혼은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꿈에서도 닿을 수 없는 미래 말이다. 당신이 아이들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당신처럼 살도록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이 아이들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당신처럼 살도록 강요하지 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춘기인 아이들은요. 부모를 증오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부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힘이 세다고 그런 모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간 반항도 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우스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박을 하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저도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아마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넘어지게 도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가 넘어지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가 더 아프거든요. 차라리 내가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춘기 시절은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그 고통을 겪고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우리 아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대요.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우리 아이가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는 중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 비현실적인 정도로 희망을 갖고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어떨지 사실 공감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또래 문화죠. 남들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나만 없어. 친구들은 다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합리화를 시키죠. 부모님에게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설령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굉장히 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국엔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실은 제 주변 분들 중에는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설마 내 애가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아이가 아직은 표현에 서투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하고, 내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털어낼 때 그냥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주면 되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 아이가 그 누구한테도 친구나 부모님, 뭐 어느 누구한테도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면 그 아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일단은 들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려줄 게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릴 때요. 저희 엄마한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뭐냐면은 너는 꼭 말을 그딴 식으로 한대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말을 막 직설적으로 했던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사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좀 상처를 받았겠죠? 좀 좋게 말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날이 서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지 않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약간 날서게 얘기하면 좀 해주기 싫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말하는 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뒷부분에는요, 사춘기에 대한 어떤 성, 그리고 이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리뷰를 해드리기보다는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의 그 뒷부분을 읽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청소년이 볼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부모는 사춘기 성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가치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깨어있고 열려있고 대신에 중요한 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의 옛날 경험 같은 걸 비출 필요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현재 상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고민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교육 관련된 것들은. 자,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싫어. 그런 말 할 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혹시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럴 때,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왜 불안해 할까요?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정말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 또래 관계가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필로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이런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밀어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해야 할 때. 전 정말 맞다. 사춘기 때는 우리 아이가 부모를 가장 많이 밀어내죠. 그쵸? 가장 가까웠었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그겁니다. 쉽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 내 아이니까. 그쵸? 항상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사춘기니까 난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이란요. 가장 사랑해야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채찍질을 했을 때라고, 로레인 한스베리의 연극 태양 속의 건포도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부모까지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귀담아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 사랑을 시험한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참되게 만들어준대요. 맞네요. 너가 그렇게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꼭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내 아이가 미워질 때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사춘기 때 이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내 아이가 나쁘게 느껴진다. 내 아이가 밉다. 혹시 내가 나쁜 부모는 아닐까?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과정을 잘 겪어야 우리도 참된 부모가 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춘기라는 이 장애물을 우리 아이와 부모가 함께 현명하게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될 때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